자, 잘들 지내셨고요. 예. 네, 우리가 뭐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 8시에 상류단 니까야 중에 주요 상류단. 그러니까 12번 2년 상류단, 22번 온 상류단, 35번 육처 상류단, 그리고 45번 도 상류단부터 56번 진리 상류단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주요 상류다를 줌으로 함께 해서 90분간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줌 수업이 생각보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참 아비뉴 부부님은 그 의사 모임이 저녁에 있어서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 주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공부했지요. 그래서 보면, 어, 12번 상류다의 4번 윗바시경부터 10번 곧다마경까지 7개의 경. 네, 뭐 지난주 수업 압축한 거를 읽어보면요. 12번 상류다 3번 실천경은 연기를 삿된 실천, 연멸을 바른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12번 상류다 4번 윗바시경부터 10번 곧다마경은 과거의 일곱 부처님에 대해 동일한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윗바시, 시키,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따사빠, 곧다마의 일곱 부처님 이 불교의 역사입니다. 일곱 부처님은 모두 100% 조건 관계의 구명과 해소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을 시작하는데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조건 관계의 구명은 연기의 정형 구문입니다. 연기의 정형 구문은 12번 상류타 61번 배우지 못한 자 경 등에 나타나는데 모든 용례가 연기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라고 정리했거든요. 뭐, 네, 지금 요 파란 글씨로 된 부분,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리해 놓았습니다. 뭐 지난주 수업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 복습 삼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일곱 부처님은 모두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안 하고 있었네요. 참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100% 조건 관계의 구명과 해소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을 시작하는데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처님의 깨달음, 그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요. 음,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뭐 지난주에 10번까지 그 8개 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11번 경으로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1번 경부터는 이제 품이 바뀌지요. 그래서 2번 아하라 왁고 자량품 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12번 상류타 11번 자량경 아하라 숙당 이렇게 나와요. 음, 자량경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라 왁고 자량품 아하라 숙당 자량경 비구들이요,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촉식. 네, 이렇게, 네 가지 자량, 중국에서 요거를 음식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식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국내 번역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같으면 이제 네 가지 음식 이렇게 번역하는 주제죠. 저는 그거를 자량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자량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며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이 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애는 수가 인연이고 수 때문에 자라나며 수에서 생기고 수가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이 수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수는 촉이 인연이고 촉 때문에 자라나며 촉에서 생기고 촉이 기원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촉은 무엇이 인연이고 라고 나오면 촉은 유깁이 인연이고 같이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깁은 무엇이 인연인가? 유깁은 명색이 인연이고 명색은 음, 명색은 무엇이 인연이고 하면 명색은 식이 인연이고 식은 무엇이 인연이고 식은 행들이 인연이고 행들 때문에 자라나며 행들에서 생기고 행들이 기원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이 행들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행들은 무명이 인연이고 무명 때문에 자라나며 무명에서 생기고 무명이 기원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시기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네, 요게 11번째 아하라 숙당 자량경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량경은, 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첫 번째 품에서는 연기라는 것을 말하고 또 연기를 구성하는 12개의 연기된 법, 무병부터 노사까지를 분석, 정의해 줬죠. 그리고 3번이 실전을 말하고 나면 4번부터 10번까지 7개의 경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요거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기가 정의되고 나면 연기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분석된 연기를 100% 조건 관계로 하는 일곱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다. 이런 주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선 어, 나타나는 주제가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는 주제인 거예요. 음, 아소카 부부님, 네, 사식이라고 하면 네 가지 자량, 뭐죠? 어떤 네, 거지? 자, 네 네. 가지 자량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딱 떠올라야 할까? 한 가지 법에서도 음식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 그런,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이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게 얼마나 비중이 큰 교리냐 음,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뭐, 네 가지 자량으로 중생들은 유지되고,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중생이게끔, 음, 예, 뭐 다 그런 네, 건데, 네, 거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은, 이게 이제 보면, 이 네 가지 자량이 무엇이 인연이고, 뭐 이래 나오죠. 그래서, 애가 인연이고, 애 음, 때문에 자라나며,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야?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거야. 그죠? 가래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래 위에서 진행되는 중생들의 삶. 그거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사실은 요거 그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게 그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하는 것은 몸과 관련한 자량이 되죠. 그러니까 몸과 관련됐다라고 하면 색이야. 음, 그죠? 촉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촉을 해가지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촉식이라는 것은 수의 개념이에요. 음, 의사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사라는 게 뭐야? 어, 신구의 삼업을 상카라, 행으로 말하면 신행, 구행, 의행 요래 되죠. 그 행이라는 건 그대로 또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사, 구사, 의사. 즉 몸의 의도, 몸의 행위, 몸의 업. 말의 의도, 말의 행위, 말의 업. 의, 만우의 의도, 만우의 행, 만우의 업.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의사십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의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행의 자리에서 그죠? 행의 자리에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의행 요 부분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과 구, 신행, 구행, 신업, 구업 요건 다 의행, 의업이 뭔가 말로 음, 드러난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의행, 의업 요래 말하면 그 자체가 행위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면 신행, 구행, 신업, 구업 이러는 거라고 마찬가지 신사, 구사 이래 되죠. 의사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행인 거야. 향은스님 의사를 그렇게 보면 적절하겠죠. 네네. 그래서 의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 그 덩어리진 자량은 색에 관계되는 거다. 촉의 자량은 수에 관계되는 거다. 요 맥락에서 보면 의사의 자량이라는 거는 행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네 번째가 식식이거든. 음. 그건 식의 자량이니까 그대로 뭐 식이야. 그럼 요거 뭐가 돼요? 색수상 옥수행, 온이라는 게 있잖아. 음,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거기에 집착되면 오치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의 삶이라는 거를 부처님이
사는 이야기로 쭉 펼쳐주면 뭐가 돼? 12연기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12연기를 볼 때 여기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자량이 가래가 인연이고 기원이다. 요 이야기가 지시하는 게 뭐야? 가래가 전제가 되었다 그랬죠. 가래가 이미 생겨나 있는 중생인 거야. 그러면 가래가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중생들의 삶에서 네 가지 자량이라는 표현으로 색의 부분, 수의 부분, 행의 부분, 식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아소가 부부님, 제가 그렇게 음, 물었거든요. 네 가지 자량하면 첫째 뭐가 생각나야 할까? 이제 뭐가 생각나야 한다. 오온하고의 관계가 네, 생각나요. 네. 오온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말할 수 있을까? 오온의 자라남? 그보다. 지금, 네 가지 자량은 색과 수와 행과 식, 네 가지 자리를 차지하잖아. 네, 빠진 게 뭐야? 상. 상이 빠졌죠. 상이라는 거가 어느 자리에 있어? 음, 상이 어느 자리에 있을까? 자, 상이 지금 공유되죠? 아니 네, 상이 공유되죠. 자, 지금 이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지금 네 가지 자량 중에 그 덩어리진 자량, 단식이라는 것이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촉식이라는 게 요 자리를 차지하죠. 의사식이라는 것이 행위 자리, 여기를 차지한다고요. 식식이라는 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하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상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아소카 부부님, 상이 어디 있어요? 따까 안쪽에. 그래. 상이 여기 있잖아. 그럼 네, 이 상이라는 것과 애라는 것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자, 지금 네 가지 자량은, 어, 덩어리진 자량 해가지고 색을, 촉의 자량으로 수를, 의사의 자량으로 행을, 식의 자량으로 식을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가래를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가래가 생겨나 있는 상태에서의 중생들의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온하고 사식하고의 관계는 아 상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설명되면 오온이고 상 대신에 가래를 전제해가지고 말하면 사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따까에서 따까의 인풋이 상이잖아. 따까의 인풋이 수와 상,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따까 안에서 인식하고 행위하면 거기에 아웃풋으로 가래가 나오잖아. 그죠? 따까에서 그 인풋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상이어서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따까라는 것이 뭐 아예 그냥 중생들의 삶은 뭐 볼 게 뭐 있어? 중생들의 삶은 따까에서 이미 가래가 생겨나 있는데 뭐. 라고 해서 가래가 생겨나 있는 가래 때문에 전개되는 중생들의 삶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경에서 뭐래요? 이런 네 가지 자량은 가래가 인연이고 가래 때문에 자라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가 기원이다 라고 해서 요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색의 영역, 수의 영역, 행의 영역, 식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고.
오온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가래가 전제되었다라고 말해버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제한으로 말해질 수는 없잖아. 부처님은 다른 스승과의 차별이 뭐예요? 가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중생의 삶으로 이끌까? 라고 할 때 바로 딱가에서 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을 거치고 견해로 오는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래서 딱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비중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불교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교리가 오온이라고. 아소가 부부님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교리가 삼법인 연기, 오온이죠. 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교리는 삼법인과 연기와 더불어 불교 안에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그, 그 오온 가운데서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가래를 생겨나게 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중생들의 삶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보면 중생들은 상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 있어. 그러니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색과 수와 행과 식의 과정으로 삶을 설명하면 그게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고요. 오온과 사식의 관계.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내가 반복 이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식 이렇게 나오면 무엇이 처음 생각나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 아, 오, 오온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교리에서 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가 중생들은 그냥 당연하게 가래가 생겨나 있어서 가래로부터 진행되는 딱과 밖의 영역에서의 삶의 이야기. 요게 사실이다. 네 가지 자량이다. 그러니까 오온보다는 비중이 클 수 없죠. 상을 하나 그러니까 상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러나 사는 이야기를 펼쳐놨다라는 거로 할 때 이 네 가지 자량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교리죠. 아주 비중 크죠. 그러면 아사카 버부님 한 번 더 질문. 어, 이렇게 가래가 전제된 사식하고 가래의 형성 과정의 인풋에 자리하는 상하고 상까지를 포함한 오온하고 자, 오온이 있고 사식이 있어. 요 두 가지 관계는 또 어떤 것들의 관계와 일치할까? 12입처? 12입처 네, 말고 일체. 말고 일체 그 오, 자리 그, 그 덩어리진 자량 쪽밖에 더 되나? 아니면 수까지 포함하지? 10이라는 숫자가 12 입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10이라는 숫자 어디 나와? 경에는 10? 없지만 일반적으로 12라는 숫자가 피티커 부부님 12라는 숫자를 말하면 12 어떤 연기. 응? 12연 12 연기? 왜? 당연히 12하면 12연기가 먼저지 12초가 먼저일까? 지금 요거 오온과 사식의 관계가 우리가 뭐 대전기경이나 도시경 같은 데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잖아요. 그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무엇을 말해? 십지연기를 말하지. 그런데 그 십지연기라는 게 사실은 가래가 전제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무명과 행들을 전제해 놓고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해 가는 게 십지연기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하면 사식이라는 교리잖아. 그런가 하면 십이연기는 뭐야? 그대로 상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 딱가의 자리에서 무명과 행들을 말하고 있잖아.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요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가면 좋겠어요. 어,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가 존재되었다라는 요것 때문에 오온과의 차이가 있어. 사식은 색수, 행식의 네 가지 무더기의 영역으로 삶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가래가 존재되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근본에는 가래가 생겨나는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 여기에 인풋으로 작용하는 삶. 그래서 오온과 사식의 차이를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삶의 과정으로 펼쳐놓으면 어떻게 돼? 오온이라는 것은 십이연기로 펼쳐지고 사식은 십지연기로 펼쳐진다. 그 차이가 뭐냐? 가래가 존재되었다. 가래가 존재되었다는 건 무엇이냐?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십이연기로 오온으로 그 부분을 중생이라는 게 뭐 가래로부터 비롯되는 삶이니 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삶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십지연기고 사십 네 가지 자량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아소가 부부님, 요 부분 제가 설명 잘했나요? 근데 스님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량경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 무명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조건으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자량으로 말할 때는 자량의 인연, 기원은 가래다 이래 돼 있잖아. 네, 인연은 가래인데 어, 거기서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무명까지. 나면 이제 그 부분 이 가래가 무엇이 인연이냐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자량의 근거가 되는 가래를 제시해서 네 가지 자량은 설명이 됐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이 가래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기원인가? 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한다. 무명이라는 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면 그 번뇌라는 것의 몸통으로의 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가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상이라는 상온을 배제하고 네 가지로 삶을 설명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그 가래가 왜 가래가 전제되었느냐?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난 거길래 전제되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당연히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그 밑에는 상이 있겠죠. 그런 의미.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하여간 여러분, 어, 오늘 수업의 큰 주제, 오온에서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가래를 전제한 중생의 삶을 말할 때 네 가지 자량으로 말한다. 색수, 행식인데 그거를 색의 영역은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말하고 수의 영역은 촉의 자량, 촉을 자량으로 하는 게 뭐야?
축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 요 영역. 의사라고 하는 자량 그대로 자체가 행이다. 그리고 식식은 그대로 식이죠. 요거. 그러니까 오온과 사식, 십이연기와 십지연기. 딱가의 인풋인 상과 아웃풋인 가래. 요렇게 세 가지로 어, 이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 뒤에 뒷부분에요. 네. 뒷부분에 그 십지 연기가 나오는데요. 응? 그 뒷부분에 십지 연기가 나오거든요. 생노사가 빠진, 생노사가 빠진 십지 연기가 애로부터 해가지고 무명까지. 아니, 아, 이거는 예, 이제 예, 그 측면보다는요, 그 애라는 것을, 그러니까 애 위에 네 가지 자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애를, 어, 애의 조건 관계를 따져서 무명부터 출발해서 무명부터 애까지. 말하자면 팔지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그 생노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생노사뿐만 아니라, 예, 치유 생노사가 빠진 것. 예, 예, 그렇게 보죠. 예, 예.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2연기라는 걸 말할 때는 그 12연기의 그 문제 상황을 생노사라고 하는 괴로움에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문제의 조건 관계를 따져가니까 무명으로부터 12개가 된 거고 지금 여기는 네 가지 자량의 네 가지 자량의 선제로 되어 있는 가래의,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문제 상황의 조건을 따지니까 무명부터 가래까지 팔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생노사가 들어가면은 윤회의 측면이 강한데, 음, 음. 윤회하는 측면이, 이것은 현재의 삶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윤회하고, 예, 뭐 예, 좋습니다, 뭐. 현재의 삶을 그, 네네.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몇 개 경우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어, 뒤에 보면 결국은 요렇게 이제 지금 식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를 구성하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 경증의 하나로 이 식식이 또 태어남으로 이끌리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시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태어남을 그러니까 생노사를 네, 네, 말하기 그렇게,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이경 자체만 볼 때는 음, 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예, 예, 뭐 타당합니다. 예, 뭐 예, 그 말씀 뭐 저도 공감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확장되면 예, 어, 예, 그러니까 사식이라는 교리가 꼭 살아있는 동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메커니즘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이 순환하는 과정 안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 기간에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다음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로 생노사가 이어지는 거니까, 뭐, 사식을, 사식이 기본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분석이다. 요 표현은 좋아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고, 우리가 예. 뭐 오온도 그렇고, 뭐 십지연기, 십이연기 다 마찬가지로 결국은 몸이 무너지는 한순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동안은 순환하고, 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음식, 음, 자량이란 의미가, 네, 일단 연기의 법들의 자량이 양식이나 자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이 자량이란
그 개념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역할이 그게 좀 보고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약간 중심 주제로 이 자량을 이제 뭐 자량경에서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면, 마침 또 우리가 맞춤하니까요 관통법배를 하는 동안에 주제의 확장해가지고요. 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공유되었죠? 네네. 네. 주제의 확장 12번. 사식, 자, 따로 아하라 했는데, 요거 이건 우리 맞춤하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진행하는 주제의 확장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확장해가지고 살펴본 거야. 지금부터는 이제 요 사식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의 확장 12, 사식, 자, 따로 아하라.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인 네 가지 자량이 있는데 사식이라고 한역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자량의 인연, 자라남, 생김, 기원은 애라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자량은 애가 전제된 중생의 삶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량이 아니라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해탈 열반의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스님, 가래가, 그러니까 이게 자량이요. 그러니까 이 자량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뭐 성장하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량이 애멸 위에 있으면 애멸 위에 있는 자량이니까 그 자량을 섭취하면서 해탈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오래 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 아하라라고 하는 이 교리는 가래가 전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가래가 존재된 중생의 삶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량이 아니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해탈 열반의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다. 요게 이제 일단 아하라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뭐 아하라가 그 단어 자체적으로는 가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아하라가 무엇냐라고 정의할 때 이제 그 원인부터 기원부터가 다 가래다라고 해서 가래가 전제된 네 가지 자량이다. 그래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어쨌든 중생으로 살으라고 이제 요런 이제 그 의미가 일단은 이제 아하라 자량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야 할 자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끊어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끊어낸다라고 할 때 그렇다고 색수 행식 이거를 다 끊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문제는 뭐 아라한도 색수 행식으로 살지요 뭐. 아라하는 애멸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그 단식을 끊어내야 끊으면 하는 게 단식을 끊어내야 끊으면 하는 죽지 않습니까? 응? 단식을 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끊어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색수 행식 여기를 끊자라는 게 아니라 전제가 되는 가래를 끊는 거지. 그럼 가래만 끊어내면
해탈된 아라한의 색과 수와 행과 식은 문제가 없죠. 예, 끊어내는 게 맞는데 어떤 걸 끊어내느냐? 가래를 끊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는 뭐 요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 자량에 대해서 정의가 뭐 우리 산디키티 스님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와 계시니 산디키티 스님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는 빨리어로 읽어보자면 짜따로메 비카웨 아하라 부따낭 와 사따낭 티띠야 삼바 웨시낭 와 아누카하야 까따메 짜따로 라고 해서 비구들이여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차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님 요게 바로 지금 우리 말씀 나눈 그 얘기인 거야. 그 해탈된 아라한을 위한 자량이 아니고 활성 존재인 중생 그리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활성 존재가 무엇냐 하는 건 우리가 알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1번 식이 몸과 함께한 거 유신. 그러니까 사까야가 되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2번 그게 삶의 과정에서 확장된 오치온이 나고 또 나는 누구인가 3번 그 오치온인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을 사는 상태의 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부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아하라 자량인데 어떤 자량이냐 하면 부따낭와 사따낭 티띠야. 부따 부따 활성 존재고 사따가 중생이라고요. 활성 존재인 중생들을 그 복수로 중생들을 티띠야 유지하기 위한 자량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바외 신앙 아누카하야라고 해서 존재를 추구하는 외식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아누카하야 도와주는 자량인 거예요. 이렇게 이 자량이란 말은 활성 존재인 중생이라는 한 측면 그리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라는 또 한 가지 측면 요렇게 두 가지 측면을 유지하고 도와주기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그래서 덩어리진 자량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 단식 이렇게 한역을 했고요.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활성 존재인 중생이라는 것과 존재를 추구하는 자라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량은 두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두 가지 개념으로 풀려요.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이제 그 자애경 메타 숫다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를 활성 존재인 중생은 살아가는 나라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곤란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부처님은 이미 사람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답을 주는 건데,
요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사식에서 1. 활성 존재인 중생과 2. 존재를 추구하는 자의 의미 이래가지고 인식이라는 게 어때요? 인식은 하나의 객관의 두 개의 공동주관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을 산다라는 이 활성의 개념에서는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을 놓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공동주관. 그런가 하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으로의 욕탐이 있다고요. 근데 이 욕탐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 음, 히디가 부부님, 우리 보리단경 기억하나요? 저거 있잖아.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놓고,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를 놓고, 한쪽은 보리단이고, 한쪽은 타작하는 사람이야. 스님, 이 재밌는 질문. 그, 6내입처와 6예입처를 놓고요. 이제 비유를 하는데, 보리단을 이제 배워온 거야. 그러면 옛날이니까 보리단을 이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리깨를 쳐가지고. 그러면, 어, 도리깨꾼하고, 그러니까 타작하는 자하고, 타작당하는 보리단하고, 요게 내입처가 보리단이고 외입처가 타작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육내입처, 인식주관인 내가 도리깨꾼이고 육외입처, 대상이 보리단일까요? 요거 둘 중에 그 선택. 네이처가 보리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외입처가 보리단, 네이처 응? 안에 네이처가 보리단이다. 내입처. 예.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보리단. 예, 예, 예. 예. 그게 답이죠. 사실 보리단경에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사실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인식주관인 나여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리깨질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행위자가 되어가지고 보리단을 때릴 것 같은데 경은 그걸 거꾸로 말하잖아. 보리단경.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게 내가 봐야지 하는 쪽으로 보고 들어야지 하는 쪽으로 듣고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빛이 번쩍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로 끌려가서 보고 소리가 요란하면 거기로 끌려가서 듣고 사실은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이 나를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가지고 인식하는. 이래가지고 내 입처가 보리단이고 외 입처가 도리깨꾼이야. 그리고 거기에 보리단경에서 일곱 번째 도리깨꾼이 또 나오잖아. 존재를 추구하는 자. 그게 뭔가요? 바로 공동주관인 욕탐이라는 것이 다시 또 태어나고자 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동주관인 욕탐이 참여하는 것을 또 하나의 도리깨꾼으로 더 강력한 도리깨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보면 요거 어 1차 인식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에 보는 자가 둘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보는 자는 누구냐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게 이게 십과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이러니까 삶의 골격을 형성하면서 순환해 오는 활성존재라고요. 그런가 하면 욕탐이라는 게 뭐야? 보리단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존재를 추구하는 자, 다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서 공부하는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요 부분이라고 봐요. 음, 이렇게 사량을 말하면서 활성 존재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 그런 자량이다. 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존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나의 두 측면인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요 그림, 활성 존재인 중생과 존재를 추구하는 자가 두 개의 공동주관이어서 결국은 지금 한 사람으로의 나의 삶에서 이 자량은 말하고 있다. 요 개념. 그거를 일단 보았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거 읽어보면 이때 활성 존재인 중생과 존재를 추구하는 자는 개별의 두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의 육내입처와 욕탐, 무명의 요소라고도 하고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을 의미하는데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기본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러면 요 그림이 자량을 이해하는 데 첫 번째로 중요한 그림이다. 그때 이제 그 가래라는 것이 바로 존재를 추구하는 자인 두 번째 공동주관인 욕탐이 가래를 싣고 오는 이런 그림까지 같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을 본 상태에서 이제 네 가지 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가지 자량, 그림 2번. 1. 단식, 까발리 까라 아하라. 덩어리진 자량이에요. 1. 거친 덩어리, 근데 이제 앞에서 봤지만, 덩어리진 자량을 말할 때는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이래서 덩어리진 자량을 두 개로 말하죠. 거친 게 있고 미세한 게 있어. 자, 그럴 때 이제 요게 무엇냐라고 하면, 음, 거친 덩어리진 자량은 몸의 유지를 위한 자량입니다. 그래서 거친 단식은 몸을 위한 자량입니다.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즉 색성향 미촉입니다. 물질 세상이어서 안입이 설신, 즉 안식, 안근,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설근, 신식, 신근의 인식 대상입니다. 거친 덩어리진 자량으로 몸,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유지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누적된 식과 함께 인식하여 식을 출산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단식은 물질 세상에 대한 암,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출산된 식을 위한 자량입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복잡하지만 어, 가만, 지금 저기 공유가 메커니즘으로 넘어갔나요? 아니요. 넘어갔죠? 예. 요게 공유를 중지했다가 다시 해야 되더라고. 맞아. 자, 이제 메커니즘 왔죠? 아니요.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한 1, 2초 걸리나 봐.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그러니까 덩어리진 자량, 단식을 말하면서 거친 것하고 미세한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음, 일단 덩어리진 것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그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두 가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 우리가 몸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보통 정말 말하는 음식이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식이 필요하거든. 물질과 관련해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요 인식에서 몸의 역할. 일단 몸이 유지되어야
삶이 진행된다고요. 그러면 이 몸은 무엇을 자량으로 유지되는가? 라고 할 때 밥을 먹어야죠. 그 밥이라고 하는 거를 덩어리진 자량 중에서도 거친 거다.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물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색성향 미촉법 6 외입처 중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를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렇게 부르잖아요. 까마구나 라는 그 의미가 뭔가요? 어, 몸을 통해서 인식되는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내 입처가 외입처를 자의 인식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삼사화합 촉해서 수를 생겨나게 해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시작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시작 자리는 사실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그 인식하는 대상이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과 법이라는 물질 아닌 거.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질을 말하면 몸이라는 물질과 몸을 근으로 해서 인식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 2가지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자량이라는 개념이 몸에 대해서는 밥을 먹는 것이 자량이요. 그래서 거친 덩어리진 자량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삶의 과정이 진행되는 데는 인식이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외입처 중에 일단 법은 빼고 물질에 속한 것으로의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물질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를 따지자라고 하면, 물질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식이 생겨나가지고 촉수에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러니까, 물질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요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어떤 삶이라고요? 활성 존재를 유지해주는 삶.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요런 자량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삶의 출발이 바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 물질은 요거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게 4대 조색 덩어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덩어리진 물질을 인식하는 것이 이런 활성 존재의 삶을 유지시키는 출발 자리. 요거 인식할 수 없으면 활성 존재의 삶이 유지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게 그 삶을 유지하는 자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색성향 미촉이 덩어리진 거니까 덩어리진 자량인데 덩어리진 자량에는 몸을 유지해주는 밥도 있어서 그 밥 먹는 거는 거친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 드리는 거 요거는 덩어리진 자량 가운데 미세한 거다. 해서 덩어리진 자량이라는 이 개념이 색이다. 그 색 가운데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의 밥이 거친 덩어리진 자량. 이제 삶을 출발시키기 위한 인식작용에서의 대상이 되는 요거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요렇게 단식 덩어리진 자량을 2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하나의 주관 또 하나의 주관 그리고 이런
덩어리진 것 두 가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지 않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단식 까발리 까라 아하라 덩어리진 자량은 거친 거와 미세한 거 두 가지로서 몸을 위한 자량, 인식의 자량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촉식이거든요. 촉식이라는 거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안으로 그러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안색, 안식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파싸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촉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자량입니까? 라고 하니 수, 느낌, 경험을 위한 자량이죠. 뭐 이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의사식 만호삼재에 따나 아하라. 의사 만호삼재에 따나. 즉 의의 행위. 요거는 내가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만호삼재에 따나라는 거는 만호상가라 또 만호감마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의의 행위는 애를 조건으로 하며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고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애와 대응하며 상과 식을 위한 자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오온의 행, 여기서 말하는 의사, 요거는 행은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 모두를 형성하는 그거를 색수상행식이 대상이 되었을 때 그거를 형성작용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이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색수상행식 모두의 자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이 측면으로 보면 이런 그 행위의 행위의 자리에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걸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의사식이라는 것은 애와 대응해서 상과 식을 위한 자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식 윈야나 아하라 머문 식이 더해져서 식온이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여 변화된 존재 유를 그러니까 바화를 형성하고 바화는 이어지는 삶의 주관이 되는데 붓다 활성 존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식은 명색과 대응하며 존재를 위한 자량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뭔가요? 바로 이렇게 의사식에 의해 가지고 상이 잠재하면 가래를 생겨나게 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 요래되고 그러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재한다라고 해서 식이 머문다 지속적으로 머문 식이라는 자량을 공급해 준다 이러면 식이 그렇게 머문 식이라는 자량을 받아가지고 쌓여서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 되면 명색이 생겨나고 참여하고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가 되면 부었다 활성 존재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머문다라는 요거는 존재를 구성하는 자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아까 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 식식에 의해서 자량이 그 존재가 형성되면 뭐 현재로 그 덩어리진 자량, 촉의 자량, 의사의 자량, 식의 자량이 큰 순환고리로 순환하는 삶인데
몸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하다가 어느 한때 몸이 무너지면 명색은 버려지고 식만 다음 생으로 넘어가죠. 미래에 다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 이런 현상을 말하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말하지만 이제 그게 그대로 몸이 무너지면 다음 생으로 연결돼서 12연계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식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히티카 보부님 얼굴 한번 보고 다시 공유로. 자, 그러면 이제 주제의 확장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에 대해서 메커니즘 위에서 자리를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해 드린 거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식은 오온과의 관계를 보아야 하죠. 그래서 그림 3번 사식과 오온, 십지연기와 십이연기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 보면 이때 애가 존재된 중생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은 애의 형성 과정 이후, 즉 딱가 밖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어서 딱가 안에 자리하는 상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식은 오온 중 색수행식의 사온과 대응하는데 연기의 측면에서는 십지연기의 측면입니다. 색은 단식으로, 수는 촉식으로, 행은 의사식으로, 식은 식식으로 이렇게 대응해 있고 그럴 때에 선행하는 곳으로의 가래가 딱가에서 상이 인풋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래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 그래서 사식과 오온, 십지연기와 십이연기 이런 구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가 하여간 사식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비중 큰 교리다. 오온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그러나 오온에서 상이 가래로 전제된 뿐이지 실제로 십지연기에 대응하는 것이 사식이다. 그 위상이 굉장히 크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식의 위상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식은 행과 함께 어? 사식은 행과 함께 모든 중생을 유지하는 동력이고 실답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법이며 완전히 알아야 하는 네 가지 법이어서 불교 교리에서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바른 견해의 측면에서 제시되는 불교 교리의 전개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로도 소개됩니다. 1. 업과 업의 뿌리 2. 사식 3. 사성제 4. 십이연기 5. 무명과 루의 그러니까 번뇌의 서로 조건들. 요거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제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이 있잖아요. 바른 견해경.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그 바른 견해의 심화되는 과정을 1번 업과 업의 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과 업의 뿌리니까 말하자면 그 의사식으로부터의 그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십악업과 그 십악업의 뿌리가 탐진치다. 망진치로 나오죠. 망진치. 그리고 십선업과 십선업의 뿌리로서의 무망무진무치. 요게 삶을 보는 첫 번째 바른견해야. 그리고 나면 그게 두 번째로 가면 사식을 설명하면서 사식을 알아야 하는 게 바른견해의 두 번째야.
그럼 사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네 가지 자량 가운데 의 자량이 업의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그게 덩어리 증거로부터 하는 네 가지 자량으로 확장된 게 사식이죠. 그러니까 업과 업의 뿌리라는 요 측면보다 조금 더 삶을 넓은 범위로 보는 게 사식이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량이라는 관점에서 가래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요거를 잘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성제에 이어가지고 12연기가 뭐 다 이제 단계별로 다 나와요. 12연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12연기의 끝에 있는 무명을 놓고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우리가 12연기를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3연기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12연기의 출발 자리에 무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출발하는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개이기 때문에 12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연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견경, 맞지마니까요. 9번경에서는 그 무명도 말하자면 원래 있는 거 아닌 거야. 그것도 무언가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을까? 라고 하니 바로 우리 삶의 메커니즘에서 이 좀 그림이 나쁘지만 지금 삶의 메커니즘 보이죠? 삶의 메커니즘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가 무명이라는 게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났는데, 그걸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무엇냐 하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이고, 이 상이 전도된 상으로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원래 있는 거 아트만 아니고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라는 거 12연기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13연기요. 번뇌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경경에서는 그렇다면 번뇌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냐? 아니죠. 번뇌도 조건으로 생겨나죠. 그럼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명이 생겨나면 가래가 생겨나서 유의적인 업을 통해서 상이 잠재해가지고 번뇌로 잠재하잖아요. 무명이 없으면 상이 잠재하지 않는 해탈된 섬이라 번뇌가 없다고. 이렇게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어, 생겨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번뇌라는 게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하니 결국은 무명. 그래서 이제 12연기로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13연기라고 말을 해야 하는. 근데 사실은 이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경경에서 알려주는 것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무명이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조건된다라는 게 식과 명색처럼 개별적인 거지만 제각각으로는 존재 의미를 못 가져. 함께 할 때 하나의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무명하고 번뇌를 함께 말해서 탐진치의 치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의 해석이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다 맞지마니까요 9번 삼마디티 숙다 정경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음, 자 이렇게 보면 그 사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업이 사성제로 12연기로 무명과 루의 서로 조건된 이런 불교 교리의 삶의 해석의 본질 가운데에 업과 사성제를 연결하는 중간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업과 그 뿌리고 사식이고 사성제고 연기 12연기고 그리고 번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이요. 이렇게 정견경이 말하니까 사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중이 큰 거예요. 업과 사성제와 12연기와 번뇌와 함께 그 연결고리로 작용될 만큼 사식이 비중 큰 교리다. 근데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식에 대해서는. 히디카 부부님, 오늘 공부 되게 어렵죠? 사식이 예, 원래 어려운 공부야. 예, 예, 어렵습니다. 응, 어려운 공부인데, 그래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을 알고, 사식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12연기를 알고, 번뇌를 알고,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 마침하니까요 9번 정경경에서 알려주는 바른 견해. 그 연결고리가 되거든. 그래서 중요해. 자, 어쨌든 이렇게 사식의 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제 경별로 살펴보면, 그, 디가니까의 33번 합송경 하나의 모음에서 보면, 삿배삿다 아하라 티띠까 해서 모든 중생은 자량으로 유지됩니다. 삿배삿다 상카라티티까 모든 중생은 형성작용, 상카라로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합성경 하나의 모음의 시작 자리에서 우리 중생들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를 중생인 우리의 삶을 유지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 가지 자량이고 하나는 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만큼 비중 있게 자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디가니까의 34번 십상경 한 가지 법에 가면 어떤 한 가지 법을 실답게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모든 중생은 자량으로 유지된다는 거, 이 한 가지 법을 실답게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다시 십상경 네 가지 법에 가면 어떤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까? 네 가지 자량. 이래서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촉이 두 번째이고 의사가 세 번째이고 식이 네 번째. 이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실답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도 자량이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도 자량인데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침하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1. 업과 업의 뿌리 2. 사식 3. 사성제 4. 12연기 5. 무명과 루의 서로 조건됨의 과정으로 바른 견해를 설명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중요한 교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12번 삼류따의 두 번째 품 아하라 왔고 자량품의 첫 번째 경으로 아하라 수당 자량경을 보면서 자량이란 게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렵지만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 우리 본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사식의 이해가 있어요. 자, 사식 1. 지금부터는 읽기만 합니다. 뭐 다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1. 자량의 2년 자라남 생긴 기원은 가래다. 자량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애의 2년 자라남 생긴 기원은 수 내지 행의 2년 자라남 생긴 기원은 무명이다. 아까 보셨고요. 2. 자량의 진멸도를
정경경에서 말하는데 자량의 집은 애의 집이고 자량의 몰은 애의 멸, 자량의 멸로 이끄는 실천은 팔정도. 뭐 고진멸도랑 똑같은 거죠. 바꿔만 놓으면. 3번 자량의 영역에서 12번 상류단 63번 아들의 고기 비유경이 있어요. 뭐 요거 이제 뒤에 볼 건데 단식은 소유, 물질 세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덩어리진 자량이 완전히 알려질 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려진다.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 까마구나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려질 때 성스러운 제자를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묶는 족쇄가 없다. 요거,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묶는 족쇄가 없다라는 게 뭐죠? 안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예요? 불한자죠.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알면 불한자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촉식, 의사식, 식식 3가지는 삶의 영역에서 볼 때, 촉식, 의사식, 식식이 완전히 알려질 때, 3가지 수, 3가지의 명색이 완전히 알려진다. 3가지 수, 3가지의 명색이 완전히 알려질 때, 성스러운 제자에게 어떤 것이든 더 해야 할 일이 없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이 완성됐다는 거죠. 아라한되었다는 얘기죠. 자, 요거 보면 단식은 우리가 먹는 밥하고 색성의 미촉까지였죠. 법 빠지고 물질 아닌 건 빠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불한자 이래야 되는데 촉식, 의사식, 식식 3가지는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법 모두에 대한 거야. 그래서 촉식, 의사식, 식식을 완전히 알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거 다 했어. 아라한이 되는 거야. 요 개념이 알려지는 거예요. 요게 아들의 고기 비유경, 경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량에 대한 탐, 소망, 애의 유무에서 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12번 상류달 64번 탐 있음 경, 아티라가 수당. 그래서 요 탐과 소망과 애가 있으면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명색이 참여해서 행들이 성장하고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미래의 생노사 슬픈 고뇌 절망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아서 명색이 참여하지 않고 행들이 성장하지 않아서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나지 않는다. 미래의 생노사 없다. 슬픔, 고뇌, 절망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 해탈된 삶이다. 비유 나오고요. 이 비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건물에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어디에 머무느냐 해서 서쪽 벽에 머문다 6개. 서쪽 벽이 없으면 땅에 머문다 3개. 땅이 없으면 물에 머문다 무색 개. 물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 머물지 못한다. 해탈된 삶. 그래서 서쪽 벽이 6개, 땅이 3개, 물이 무색 개. 머물지 않는다 하는 요게 이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미냐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요런 해탈된 삶의 식까지. 그래서 요 아티라가수땅 타미승경 주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12번, 바로 다음 경이에요.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해서 몰리아 파쿠나 수땅. 12번 상주다 12번, 몰리아 파쿠나 경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식식이라고, 식식 이러니까 음식이야. 식식이라 그러면 먹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리아파쿠나가 부처님한테 식식이라 그러면 먹는 것 같은데 누가 그 식식을 먹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부처님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식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요거 뭐예요? 시기윤회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래에 다시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 뭐야? 식. 식의 자량, 식이 머물러서 늘어나서 연기된 식으로 쌓여서 이렇게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이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위한 조건이다. 지금 삶의 당사자, 그 활성 존재가 있을 때 육식이 있고, 육식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요거. 요게 이제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식과 명색에서, 어, 유깁이 있다. 명색이, 그러니까 활성 존재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라고 하는 요 부분,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경은 이어서 촉 내지 취의 과정에 대해 누가 닿는지 내지 누가 집착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하는데 취, 즉 오염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무는 것으로의 식식이 유의 조건이 되는 순환 구조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량에서 생긴 것 활성 존재 부따가 이제 부따 수땅이라는 31번 경이 있고 또 유명한 38번 그 마하탄하 상가야수땅 가래 부서짐이 큰 경에서 이제 요 부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 네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아하라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해까지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경들을 묶어가지고 사식에 대한 이해를 했잖아요. 이제 그 어, 경들을 이제 오늘 공부한 자량경부터 시작해서 자량경, 정견경, 아들의 고기 비유경 뭐 해가지고 그 38번 경까지 다 필요한 부분을 옮겨놨거든요. 요 교재, 이 교재가 우리 이제 니카야.kr 홈페이지에 서적 출판에 오면 네, 니카야.kr 서적 출판에 오면 요 왼쪽으로 주제의 확장이 있고 맞지마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있는데 맞지마 니까야에서 12번 주제로 요 정리해 놨고 요 부분 그 PDF 파일 연결해 놨어요. 지금 요 화면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사식의 이해까지만 적어 놨고 경들은 그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뭐 12번 상류다의 11번 그 자량경부터 12번 12번 뭐였 누구 그 이름 뭐였지? 뭐 경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개 경을 합해가지고 그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뭐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다. 뭐 정말로 비중 크다. 오온과 대등하게 사식이고 정경경에서 업과 사식과 사성제와 십이연기와 번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사실은 많이 주목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오늘 네 가지 자량 사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 의식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우리 또 하실 말씀 또 질문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수업 이렇게 일단 마쳤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 퇴장하실 분들 이제 퇴장하시고 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뭐 이제부터 오늘 공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도 또 질문 있으면 뭐 같이 토론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질문 아니면 하실 말씀.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커요. 네. 사실은 이 주제는 여러분들 어떤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뭐 오늘 이렇게 우리 사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세히 공부한 거 뭐 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면 되겠죠.